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수완박 3탄이 되겠습니다. 2탄은 거기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이었죠. 지금은 이제 법무부에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쳐서 금수완박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고쳐서 부패와 경제 부분에 한정하기로 개정한 2022년 9월 10일 이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에 한정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검찰청법에 반하는 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러한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심하죠. 무슨 검수완박이라고 전 국민이 알도록 떠들썩하게 행사를 치룬 데다가 국무회의 의결이라든가 시간을 늦춰져 가면서 한 국무회의 의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이런 걸로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지탄을 많이 받고 그것이 지방선거의 하나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대통령령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배제될 것을 알았던 공직자 범죄라든가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의 수사 권한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그간에 했던 모든 그러한 진짜 온갖 그러한 일들이 도로묵이 되기 때문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도루묵이 되는 것은 사실은 원래 그 법을 제정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검찰의 수사권을 이 경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된다. 영장 청구하는 제도라 청구권이라든가 그러한 제도에 위반되고 헌법에 적합하지 않다. 헌법 불합치라든가 적어도 그렇게는 될 것이고 위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이 검수완박 개정안이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9월 10일부터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시행령 하위 규범인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 있겠습니다. 위헌이라면 아무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위헌이 아니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 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법을 이게 위임 범위 내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하는 데는 입법 취지도 중요하고 또 법 자체는 어떻게 제정이 되었던 명백한 문헌 글자 한국말의 뜻 이런 거라든가 안 그러면 법률 자체의 어떤 내적인 정합성, 법률 체계상의 정합성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이제 정하는 것인데 이 개정된 검찰청법을 보면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검사의 직무, 수사 개시 범위를 이렇게 적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요것만 딸랑 보게 되면은 원래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이것은 하나의 중요 범죄의 예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요것만 보면. 그래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포함해서 그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이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번에 개정된 수사 개시 규정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데 단지 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부패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법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 이외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이것도 예시로 본다면 결국에는 종전의 규정에서 네 가지 부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뺀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시 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예시를 6개 분야로 해놨는데 이제 그 중에서 네 가지는 뺐다는 거죠. 네 가지를 뺐기 때문에 그 부분 뺀 네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것은 법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입법 연역이라는 거, 입법 취지가 이렇게 6개 분야 중에서 4가지를 뺀 거 아니냐. 뺐으니 그거를 법의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에서 넣으면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뭐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가지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법사위원회 안은 그 부패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애초에는 그렇게 중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 박병석 의장이 고집한 그 당시에 이제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제 여러 가지 통과가 됐는데 박병석 의장이 고집하던 수정안을 보면은 결국에는 부패 경제범죄 중 이렇게 아니라 등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애초 입법 취지는 그렇게 네 가지 부분을 빼는 것이었는데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 중재, 의장 중재안에서 결국에는 그 부분 중이라는 부분을 표현을 삭제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보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법 명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든가 의장 중재 과정에서 애초의 취지가 좀 변질된 거 아니냐. 국민들이 비난도 심하고 여러 가지 비난도 심하고 또 시일도 촉박하고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이제 무슨 문 대통령 임기 종료가 다 되고 마지막 국무회의가 남아있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후퇴한 거 아니냐, 애초에 취지에서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부패 경제범죄 말고 다른 중요한 범죄를 추가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패 경제범죄 말고 다른 어떤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범죄에 있어서도 어떤 부패 범죄라든가 경제 범죄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모법에 위반된다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다만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뭐 예전하고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개정이 됐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이것 중에서 부패와 경제에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전부 다 포함시킨다면은 이러한 개정의 취지에는 반하지 않느냐. 하지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성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넣을 수 있고, 그것은 또 모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검수완박은 무효이거나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불합치이긴 하지만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상당 부분 관련성 있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과 일부분이라도 관련성 있는 것을 추가한다면, 그러한 성격을 같이 띠고 있는 것을 넣는다면은 별 문제가 없는 대통령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폐해가 많거니와 그 전에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너무나 국민들의 피해가 심합니다.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요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저도 뭐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고소 사건이라든가, 안 그러면 피의 사건이라든가 피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처리 시간이 그냥 한 1년씩, 옛날에 3, 4개월 걸리던 것을 그냥 한 1년 반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린다 이것입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경찰에서 주로 수사해 왔던 게 폭력 사건, 무슨 뭐 그냥 술 먹고 싸우는 거, 살인 사건, 폭력 사건, 강간 사건, 뭐 가벼운 사기 사건, 절도 사건, 뭐 대형 참사 사건,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고, 경제범죄라든가 횡령, 배임,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또 공직자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범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 어렵고 잘 모릅니다. 변호사도 잘 모르고 검사도 잘 모르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관련 판례를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서 아는 거지, 그것을 매일 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결론을 내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경찰이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소요가 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나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6개 분야로 제한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도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제한하는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문제고, 위헌으로 판단하면 타당하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법에도 맞지 않고, 6개 분야를 수사하는 그것도 국민에게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 검찰에서 일부 검사가 이제 정치 검사가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정치 검사에 대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검사의 본질이 뭐예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죠. 그 얼마나 심플합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 이게 얼마나 간단 명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되는데 개시를 안 하고, 크게 이렇게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조그맣게 문제를 삼아 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고려랄까, 안 그러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고려,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검찰권이 커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검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출세 요구로 해서 일을 처리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 로비를 받아가지고 일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6개 분야 수사 전 분야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모든 범죄 분야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에 줄대고 눈치 보고 출세욕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도 많이 봤죠.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검찰청법이나 이런 걸 바꿔서 어떤 분야만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웃기는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위헌으로서 폐지되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권익을 보호해주는 길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상의 어떤 독립,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치랄까, 그런 것과 문화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어떤 분야만 수사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